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수시 1차 원서 접수 시작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아온 땀과 실력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는데요. 수능 전에 시작되는 수시 1차 원서 접수는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D-10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내셨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진학 노하우로 입시 핵심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영등포여고 3학년 부장이십니다. 최병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공학 관련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공부하기 힘들죠? 네. 힘내십시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한가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제 내신 성적과 스펙으로 갈 수 있는 전형, 유리한 전형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최병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예, 안효빈 학생의 먼저 교과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은 올 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들어와서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1.75등급, 2학기 때는 2.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1.56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언어가 1등급인 반면에 수리, 가영이 4등급, 외국어하고 지구과학은 2등급이고 생물은 3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안효빈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 학급 반장, 그 다음에 학급 자율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활동을 보면은 유니세프와 월드비전의 기부 후원 활동을 많이 했고요. 노인복지 관련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본다면은 2011년 2학기 과목 학력 우수상을 받았는데 과학과 수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과학의 달 행사에 과학 골든벨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원대학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유니스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아주 특히 내신이 네. 1.0인데 예. 보니까 조금 내신이 좀 떨어진다는 감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장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네네.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최저 등급의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들도 계속 뒷받침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완할 거라면은 본인의 진로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입학사정관 네, 전형인데 그렇죠. 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네네네. 같고요. 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네.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좀 하락한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2학년 때 성적이 좀 아쉬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혼자 좀 슬럼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좀 여러 가지 아, 그랬군요. 3학년 성적은 힘든다면서. 어때요? 좀 올랐습니까? 2학년 때보다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자, 최병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중앙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앙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기회균등 전형인데 기회균등 전형은 7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서 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재능형과 균형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능형은 한 분야에 탁월한 재주 있는 학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균형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대의 교육 목표인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균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다른 말로 펜타곤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펜타곤의 면적이 넓은 학생, 네. 즉 균형이 적절하게 맞은 학생을 선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화학신소재공학부와 심리학과인데 본인이 정말로 지원하고 싶은 학과는 뭡니까? 화학신소재학과. 화학신소재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사정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원 목표가 네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화학신소재공학부는 자연계열, 공학계열이고요. 네네. 심리학과는 사회계열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학교 지원을 보니까 성균관대는 고분자 시스템, 그리고 경희대는 식품영양학, 유니스트는 나노생명학. 어떻게 보면 아직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지금 설정이 안 돼 예,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또 보니까 중앙대학교 지금 의학부, 이제 중대의대도 사실은 일부 지금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금 뽑고 예, 있거든요. 다빈치형 인재로 선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겠지만 의학계열은 자연계열에서 가장 선호되는 모집단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의학부입니다. 근데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69대 1이었거든요. 69대 1. 다른 모집 단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봤을 땐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선생님께서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지금 논술을 만일에 준비를 했다면 지원 못할 대학 없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 예. 논술 전형, 즉 일반 전형으로 다 지원 가능하고 네. 논술로 지원했을 때 학생부 성적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일에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본인이 굳이 꼭 지원해야 되겠다라면 건국대에 보면은 KU 전공 적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아무래도 수학하고 과학 분야의 성과도 있고 성적도 2학년 때 좀 저조했지만은 3학년 때 만회를 했고 그래서 요 전형이 좀 좋아 보이고요. 숙명여대에 보면은 자기주도적 학습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추천자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 있는데 이런 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서 논술 전형이면 좀 좋겠는데 논술 전형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이 학교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게 좀 걸려서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더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으세요? 네. 제 생기부에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그 좀 비중 있게 두고 보시고 저한테 여쭤볼 점이나 그냥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성적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워낙 훌륭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다행히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에는 2학년 성적보다 다소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뭐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급만 맞을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 학생들 극히 드물거든요. 네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만회하고 했다면 2학년 때 성적이 하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역경 극복 사례로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네. 학생의 입학사정관들이 과연 학생부를 보고 뭘 질문할까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1학년 때 보니까 학급 반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력을 발휘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2학년 때 남들 하지 않는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고 생명공학 그 분야를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왜 하게 됐는지 그걸 통해서 뭘 보고 느끼고 배웠는지 이런 것도 질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보니까 노인 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울산교육청에서 주관한 과학축전에 참가했더라고요. 네네. 왜 참가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했는지 아마 이런 것들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아마 면접에 대한 예비 질문을 다 뽑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보완하고 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면접에 임해야 되는데 예. 아주 질문 자체가 아주 세 번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학생한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학생이 이제 자연계 학생에도 불구하고 언어 영역 모의 수능 성적 1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성적이 2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에서는 수시 사정관 전형을 일단 목표를 하겠지만 아마 정시까지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도 이제 언어와 외국어 성적이 좋으니까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관 전형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많이 걸어놓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 합격선이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는데요. 예. 학생은 아마 이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면 웬만한 정도의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의 최저 기준 통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멀리 울산에서 전화 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최고의 전략으로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원이 꿈인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해야 될 부분은 진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2학년 때 성적이 약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자기소개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이제 추천 전형, 입학사정관으로 갈 때는 건국대학교 KU 전공적 합전형, 숙명여대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자 전형,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서울소재 목표대학의 논술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갔을 때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전형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집중 상담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아, 기자 중에서도 복지 전문 기자, 꿈이 아주 구체적인데요. 요즘에 입시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네.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고 힘들던가요? 저는 우선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해서 언론을 복수 전공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복지학과 입학사정관제에서 제가 언론 분야의 진로를 갖는 게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꿈이 구체적이니만큼 진로 설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1학년 이제 2학년, 3학 1학기 모두 5개 학기에 이제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2.9등급, 영어 2.4, 수학 2.6, 사회 2.8에서 4개 교과 기준으로 2.7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 표준 점수 105에 5등급, 수리 나영 표준 점수 104에 4등급, 외국어 5등급, 사회 탐구는 이제 근현대사와 사회문화를 응시했는데요. 4등급을 받아서 언수회사 4개 교과 기준으로는 평균 4.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인데요. 봉사 동아리 차장을 했었고, 토론 캠프, 영어 골든벨에도 참여했습니다. 개발 활동으로는 자기개발연구소 동아리를 학생이 독창적으로 창립했습니다. 교회 활동인데요. 독거노인 봉사, 그다음에 고1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행사 청소년 보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은 이제 특기사항이 상당히 이제 화려하고 다양한데요.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교내 봉사대회 1등을 했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도서관 축제에서 UCC 부분에 3등을 했었고요. 테마학습 체험활동집에서 공모전 1등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지망대학인데요. 1지망은 이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기획운동 전형을 지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이제 송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송신 자기주도형 인재전형, 3지망으로는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함께 봤습니다. 선생님 분석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성적이요? 예. 학생이 이제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고3까지 이제 5개 학기까지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어가 2.9등급, 영어 2.4등급 등 해서 평균적으로 2.7등급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고1 때보다 고2 때 조금 내려갔고 다시 고3 때 조금 이제 상승한 추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 등급이 1학년 때 2.4, 2학년 때 2.7, 3학년 때 1학기 때는 이제 그보다 좀 못한 3.6등급이 나와서 전체적인 성적 추이로 보면은 약간 하락한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이제 언수의 표준 점수 합계 기준으로 보면 310점 나왔는데,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전체 전국 석차로 보면은 사학 누적 43%를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수회사 탐구 2과목까지 표준 점수 합계를 보면 418점인데 사학년 누적 42% 정도 예상이 되어서 네. 이 학생 경우는 정시보다는 가능 수시에 아마 지원해서 합격하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점수 분포표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보다 좀 낮기 때문에 또 비교과 성적도 상당히 좀 활발하고 예. 좀 열정적으로 했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수시 원서 접수,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며칠 안 중요할 것 남았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수시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이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 경력이라든지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정관 전형에서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길로서는 자기소개 작성이죠. 거기에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지원 대학별 인재상을 아마 가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제 현재 중앙대, 성신여대, 가천대, 네네. 강원대 등이 나왔는데, 제가 중앙대에서 앞에서 잠깐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저 창의적인 융합형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열린 세계관이라든지 교양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문적 지식도 같이 결합되었을 때 네.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 경우는 이제 주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가장 또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천대는 이제 주로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학생의 인성까지 이제 포함한다는 얘기죠. 강원대 경우는 실사구시하고 해서 좀 더 실용적인 진리를 좀 탐구하는 쪽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의 대학별 인재성에 맞추어서 자기소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해서 학교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된다는 보장이 역시 또 어쨌든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라든지 학생 성적으로 보면은 조금 소신 지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정관 전형에 대비는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시까지 그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수능에 대한 대비도 네. 일단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많이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수능 성적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형에 따라서는. 그래서 최소한 언수의 경우로 보면 4등급 이내 정도는 받아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 이제 6번의 원서 카드를 쓰고자 할 때 처음에 이제 수시 2회차 원서 접수가 수능 전에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가능하면 5장 정도를 쓰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 2회차 접수의 5장에 3장 정도를 이제 지금 원했던 사정관 전형 쪽에 쓰고 또 학생이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그래도 좀 양호하니까 또 일반 전형 쪽으로도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수시 2회차 수능 후에 접수하는 쪽에 한 장의 카드를 남겨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 1차와 2차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원했던 추천 전형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면 보시면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중앙대 기획인능 전형입니다. 1단계는 서류로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 및 면접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성신여대는 이제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라고 해서 1단계 서류로서 3배수를 뽑고 2단계는 서류 40과 면접 60으로 선발하는데 역시 수능 취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천대는 가천 프론티어 전형인데 1단계는 서류로서 4배수를 뽑고 2단계는 이제 서류 50과 면접 50으로 선발하는데 역시 수능 취재하는 기준이 없고요. 제가 이제 학생이 지망했던 대학 중에 언급되지 않은 저희 강원대를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네. 강원대는 이제 KNU 리더 전형이라 해서 1단계는 이제 교과 40과 서류 60으로 3배수 선발합니다. 2단계는 이제 1단계 60과 면접 40으로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2개의 영역 이상 5등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받은 수능 성적 정도에서는 아마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추천해 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시 2차도 함께 추천 전형 말씀해 주시죠. 네, 수시 2차 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수시 2차에 2회차에 접수하는 전형입니다. 성신여대 수시 2차 일반 학생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로 4명, 일반 선발로 4명을 그 사회복지학과에 뽑습니다. 네.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우선 전형에서는 2개 영역 평균 2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학생의 수능 등급으로는 조금 더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전형 기준에서는 2개 영역 4등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수능 최저 기준과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강원대 수시 2차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시 2차 일반 전형이긴 하지만 접수는 수시 1회차 수능 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학생부 100% 7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학생부 30과 적성 70인데 언수의 평균 4등급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수시 2차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성고사라는 것이 뭐 수능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20과 적성 80으로 전형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개했던 수시 2차 전형에서는 가천대와 어디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대학이 이제 수시 2회차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성신여대였죠. 그 부분은 이제 수능 후에 접수하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소개했듯이 수시 1회차에서 5장 카드 썼을 때 다음에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한번 또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과 또 그리고 수시 2차, 수능 이후에 수시 2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앞서 우리 학생이 질문하기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한 후에 언론도 같이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가 언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학을 가니까 네네.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그쪽에 좀 더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통 이제 사회복지가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단 말이에요. 네. 그 이외에 또 활동 분야를 찾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또 연관된 활동으로서 언론까지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괜찮습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는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이게 복수 진로를 좀 많이 직업 다들 선택하는 그렇게 게 좀 생각을 많이 융합 하더라고요.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도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면서 또 기자 역할, 언론인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히 좀 써야 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고요. 자, 우리 최명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말씀해 주시죠. 중앙대 기획인등 전형, 농어촌 전형에 지원하겠다라는 거 보니까는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같습니다. 뭐 교과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 월등히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네. 농어촌 학생 전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중앙대 외에 다른 학교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공략하고 하는 전형이 적성 전형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라도 적성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적성 전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날씨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수시 전형은 물론이고 좀 수능 시험, 정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긴 호흡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서 우리 학생 다니고 하는 학생인데요. 일단 복지 전문 기자가 꾸민 학생입니다. 이 서류평가 대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수능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등급은 언수에 지금 현재 4.5등급인데 4등급 이내로 목표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6차례 수시 지원 전략 자체를 꼼꼼하게 좀 분석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수시 1차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3회 정도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수시 2차에서 2번 정도를 권합니다. 만약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중앙대학교 기획인등 전형이죠.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성신자기도형 인재 전형,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 강원대 KNU 리더 전형의 사회학과나 신문방송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계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하고요.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수시 2차 추천 전형으로서는 성신여대 수시 2차 일반 전형 그리고 강원대 수시 2차 그리고 가천대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적성고사 전형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통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진로에 대한 열정과 재능으로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여학생인데요. 입학사정관제 전형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함을 토주하실 텐데요. 그 고민을 말끔히 알려줄 전문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좌민용량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민용양. 생물 선생님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온 민용양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전형이 자신의 꿈을 얼마나 확고하게 갖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떤 길로 걸어왔느냐를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생명 관련 진로를 희망하였고 그 꿈을 향해서 차근차근 밟아왔기 때문에 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용양이 합격한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지난해 1, 2로 나뉘어 실시했던 전형을 2013학년도에는 하나로 통합해 실시하는데요. 1단계 자기 추천서와 포트폴리오, 학생부를 종합해 서류 10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전공 수학 능력 평가 60%를 통합해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이제 단과대학별로 설정된 인지상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이제 특화된 전형 방법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전공하고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활동, 업적 등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포트폴리오와 자기추천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통해서 1단계에서 이제 정성평가로만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그런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전공수학 능력 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 속한 의생명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용양. 의학과 연계한 의생명과학, 응용 의생명과학에 관한 지식을 배우며 연구원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건 교내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생물에 관한 진로 희망은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동아리를 통해서 과학 출전에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열린 줄기세포 관련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재생의학 쪽에 제가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쪽으로 꿈을 확고하게 정했던 것 같아요. 민용양이 속한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전공 수학 능력 평가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실험 및 실험 보고서를 평가하는데요. 민용양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실험반이나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실험이 끝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옳고 그른 때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찰을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전공 능력 평가에 가서도 원활한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 일찍부터 진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준비해 앞으로 나아온 점이 민용양의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민영이 같은 경우는 일단 교내 활동, 그러니까 즉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이제 전공하고 관련된 활동이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용도 보면은 사실 크게 과학 동아리를 했다라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과학 동아리를 통해서 열정하고 또 이제 동아리장을 하면서 리더십이 발현되었던 것들 혹은 자기주도적으로 과학 축전에 참가를 하는 등 그런 활동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민용양. 대학 생활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무척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 텐데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줄기세포 연구자가 돼 재생 분야의 한 획을 긋고 싶다는 민용양. 좌민용양의 또 다른 도전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좌민용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이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전형이기도 한데요. 먼저 조은 선생님 전형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각 단과대별 인재상에 대한 탐구를 꼭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두드림 특성화 전형은 2단계에서 전공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도 전공 각 단과대별로 면접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 소양을 다루는 이 주제 토론을 하고요. 이과대는 지정 내용에 대한 풀이,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그룹 토론합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같은 데는 프레젠테이션 할 정도로 이게 각 단과대별로 면접에 대한 부분이 다르게 전공 적합 능력을 좀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럼 세 번째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께 전화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인천에 살고 있고요. 네. 그 신소재 같은 어떤 공학 계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고3 남학생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아드님 못지않게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더운 여름 괜찮으십니까?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우리 애가 이제 2학년 때 좀 방황해서 좀 내신이 좀 안 좋았는데, 뭐 3학년 때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현재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공학계열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수도권 쪽으로 해서 좀 진학 가능한 대학을 한번 추천받아보고 싶어서 예, 문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병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재원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을 보면은 1학년 때는 2.5등급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28등급이 나왔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는 언수에는 3등급이 나오고 이제 과탐의 경우는 4등급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이제 교내 활동으로 1학년 때 영화 감상 동아리를 했고 2학년 때 이제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교과의 테마 체험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내 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활동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 활동으로는 참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한 것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쪽 관련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기사항으로 보면은 이제 교과우 수상에서 과학 분야의 상이 있고요. 대학은 정하지 못했는데 신소재공학부를 지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예, 그것이 좀 특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자 아버님이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현재 서울 소재 공과대학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자, 우리 최병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통해서 좀 장점과 단점, 보완할 점 같은 걸 좀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꾸준한 봉사활동한 네.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횟수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은 아직 정하지 못해서도 신소재공학부를 가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진로 목표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보완할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수시에서만 끝나면 참 좋은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시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마무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이면서도 수리하고 과학 분야의 성적이 좀 저조한 것은 좀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아버님 아들이 수능 준비에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한데 학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요? 예, 예.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들은 있지 않을까요? 염두에 둔 거는 인천에 있는 학교들을 좀 아무래도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좀 희망사항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아버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제분이 신소재공학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신소재공학과에 어렸을 때부터 특기가 있던 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요새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활동이 이제 신소재 관련한 어떤 과학적인 흥미를 좀 유발시키는 내용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소재공학부를 희망한다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신소재공학부가 이제 신소재공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살펴본다면 서울소재대학 중에는 경희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이 있고요. 경기도하고 인천소재대학에서 살펴보면은 경기대, 명지대, 수원대, 인천대, 인하대
아버님이 말씀하신 네네. 인천소재대학이죠. 그리고 아주대 등의 신소재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네. 소재공학과가 사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입시 지원서를 보면은 이 봉사활동 시간이 상당히 좀 300시간이나 되고 힘든 활동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봉사활동하고 신소재공학과하고 사실 연결되지는 않은데 과연 이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어떻게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봉사활동은 사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양보다 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한 것은 아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됐으며 또 그걸 통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과거에는 실적만 갖고 뽑는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실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뭘 보고 느끼고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봉사활동을 했다면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본인의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신소재공학부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네, 지금 굉장히 아드님에게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어느 대학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먼저 자제분이 혹시라도 대학별고사 중에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다면 적성검사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한다면은 아까도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또 숭실대에 보면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성검사와 더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면 동국대와 숭실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건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제가 좀 어려워서 요새는 그 수능하고 수리논술을 조금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좀 아까 지금 또 말씀해주신 그 적성 포함해서 네.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 질문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내신과 비교 활동을 함께 좀 보셨는데 어떠한 조언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의 지역이 이제 인천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인천대 이제 학생부 1단계를 뽑고 2단계 면접으로 이제 같이 결합해서 뽑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천대가 올해부터 국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지대가 이제 일반 전형에서 적성을 치르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적성을 대비해서 아마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을 많이 준비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경기대라든지 이쪽도 논술을 또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로 인천과 또 이제 수도권에 관계돼서 대학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 선정이 상당히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서 더하기 빼기를 해와야지 이제 원서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인천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경기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나서 내가 썼을 때 과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좀 더 원서 쓰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학교를 선정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아버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네, 이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앞두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희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합격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서울 소재와 인천 지역에 있는 신소재공학부를 둔 대학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진로 목표 뚜렷하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쓰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수리탐구보다는 과학탐구 쪽에 대한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 그리고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적성 전형으로 했을 때는 명지대, 가천대, 경기대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인천대라든가 인하대 같은 부분도 꼭 전형에 대한 지원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원 전략을 빨리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 막바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오정호 선생님, 우리 수시 1차와 수시 2차 접수할 때 주의할 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먼저 이제 그 용어 표현을 좀 정확히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대교협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수시 1회차라고 해서 1회차. 수능 전에 접수하는 것을 수시 1회차로 표현하고 있고요. 네. 수시 2회차가 수능 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표현을 나누냐 하면은 수시 1회차 수능 전에 접수하는 그 가운데도 흔히 수시 2차라고 해서 수능 후에 보는 전형도 또 수시 1회차 접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제 수시 2차 전형도 있지만 접수는 또 수시 1회차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요. 전체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시 1회차 접수하는 수능 전 접수에서 대부분의 선발인을 뽑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 80% 정도를 수시 1회차 접수에서 뽑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신중을 기해서 수능 전에 접수하는 수시 1회차 접수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20% 정도를 수시 2회차 수능 후에 접수도 하고 있는데 그 대학 가운데는 이화여대라든지 연대 원주 캠퍼스, 성신여대 등 여대 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방대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수능 성적이 한 4, 5등급 이하 정도 되는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수시 2회차 원서 접수도 일단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아마 원서를 한두 장 정도 남겨두는 아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표절 방지 시스템 때문에 네.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최병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본인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두 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린다면은 첫째가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의 일관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또 표절 방지 시스템도 도입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내가 수많은 학과 중에 왜 그 학과냐. 네.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꼭 왜 그 대학이냐를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D-10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중요한 조언해 주신 오종호 선생님 그리고 최병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집중 상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겠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만 4천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줘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하는 폭포로 충명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프리포트는 이주민들 좀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이 자리에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또 한국인들하고 접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습은 함께 가는 거는 연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누르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요. 다른 분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소리를 내게 하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 이렇게 방글라데시만의 그런 음향과 음색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